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제 저희가 마지막 수업에 가깝게 들어와 가고 있어요. 네, 약 두 강을 남기고 이제 22회차 강의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강의에서 우리가 할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일제감정기의 문화 파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 수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문화 수호 운동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조금 해보자면,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1920년대부터 이루어졌던 실력 양성 운동은 산업 분야와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크게 세 가지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까지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산장려운동은 말 그대로 이 한국인에 대한 기업이 위기를 맞게 되죠. 네, 해사령이 폐지되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기업들은 큰 손해를 보고 우리 민족 자본과 기업이 커 나갈 수 없어요. 육성이 되지 못하면서 우리끼리의 이제 민족 자본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고 평양에 그래서 조만식의 이제 조선 물산장려회를 조직하면서 시작이 되는 운동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과 같은 이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이 됐고요. 일본 물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제 탄압과 방해로 일부 상인들과 자본가만 이익이라면서 사회주의 계열이 비판을 하면서 이 운동은 끝이 나게 되고요. 또한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일제가 계속적인 우민화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해야 되냐 라면서 대학 설립과 고등교육 실현을 위해서 대학 설립이 제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서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조선의 이제 밀립대학들이 처음으로 생겨나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사실상 이 모금 활동이 저조했어요. 그리고 일제는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하죠. 그리고 이제 문맹퇴치 운동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문맹퇴치 운동은 한국인의 차별교육을 위해서 인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중들에게 문자를 보급하고 계몽하자라는 운동 취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 보급 운동과 문화르도 운동. 그래서 문화르도 운동은 농촌의 생활 패턴을 이제 바꿔내자, 생활을 개혁해내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생활을 계몽하는 이러한 운동까지 이루어졌었고요. 그 외에도 또 민족 협동 전선운동 그래서 60만세 운동에서 3.1 운동 이후에 처음으로 더욱더 커진 이제 만세 운동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대 규모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이 사람들을 모았던 운동 중에 하나가 60만세 운동이었죠. 그래서 순종 황제가 돌아가시면서 사회주의 세력이 성장해 나갔고 그러면서 만세 시위가 계획이 되고 퍼져나가려 하지만 이제 사전에 발각이 됩니다. 학생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운동이고요. 이를 통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대하는 이런 계기가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신간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들은 사회주의와 비타협 민족주의 연합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정치 경제적인 각성
그리고 민족 단결 강화, 기회주의 배경, 목적이었고요. 이들은요 또한 강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해체가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제감정기에 국내 최대의 합법적인 항일 민족운동 단체였고, 이들은 무엇을 이어나가요? 민족 유일당 운동을 이어나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되겠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래서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끼리 충돌이 이루어집니다. 이 충돌로 인해서 경찰과 교육당국이요 일본인 학생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 한국 학생들이 총벌기를 하고요. 신관회와 같은 단체들이 되게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더라.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되겠고, 정부의 선언도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그 외에도 중요하게 봤던 게 여성운동, 그렇죠? 근우회라 해서 신관회의 자매단체였고요. 이들은 이제 근우라는 단체의 이제 발간서를 뭐라 해야 돼요? 이런 책을 냈었고, 그리고 형평운동은 백정에 대한 사회 차별을 철폐하는 평등 사회를 추구하고자 형평운동 이루어졌더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여기 농민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농민운동 이 4개만큼은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문화 수호운동 내용 보시면 식민지 교육 정책부터 살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30년대는 20년대 이후 30년대부터 일제는요 우리를 일본과 동일한 하나의 나라처럼 묶이게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제의 식민 통제에 순응하는 국민을 양성하고 식민지 공업할 필요한 노동력을 양성하고자 이 조선 사람들을 일제와 동일한 일본 제국과 일제와 같은 뿌리고 조상이 같다라는 그런 식민지 정책을 내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서당이나 이런 사립학교 등의 민족교육을 억압시키고요. 너네는 뿌리부터 똑같다라는 동화주의 사상 주입을 시키고 차별주의 교육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게 만들게 하고요. 초보적인 실업교육,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요, 중일전쟁 이후에 황민식민화 교육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게 한다든지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우리말 사용을 금지시키고 조선어와 조선사 교육을 폐지시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식민사관을 퍼뜨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한국사 내용을 왜곡해서 일제의 식민토치 자체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그런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식민사관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내용을 왜곡을 한다든지 틀린 내용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되게 부정적인 내용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발전 자체들을 다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내용,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 사대성을 날조해서 민족성을 왜곡하고요. 조선과 일본이 그래서 같은 조상이다라는 이런 일선 동조론과 같은 희한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버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식민사관을 바탕으로 된 조선사를 편찬을 하게 합니다. 그 외에 청구학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타율성론과 정체성론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학운동 볼게요. 그래서 국어연구와 한글보급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문연구소라 해서 대한제국에서 이제 처음 설립이 됐던 이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퍼져나와서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 등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선어 학회 사건을 통해서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을 준비하던 회원 29명을 일제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한 사건인데요.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넘겨지고 고문을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최한배, 이은재 등이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만 결국 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실형을 내린 이런 조선어 학회 사건이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 그 영화 중에 말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말무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는데 이 내용이 이 영화 내용이 이 사건들이 간여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어 연구회라고 해서 한글날, 이 당시는 이제 각야날이라고 했어요. 한글날을 사용하고요. 잡지인 한글을 가능을 합니다. 근무라는 근무회에도 근무라는 잡지가 가능이 됐던 것처럼 한글이라는 잡지가 가능이 돼 있었고요. 조선어 학회는요, 표준 맞춤법을 제정을 하고요. 표준화를 제정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을 준비를 해서 퍼뜨려 나가죠. 그래서 우리말 큰사전과 관련한 내용이 그 영화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영화가 최근에 개봉이 됐었죠. 그래서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홍보는 아니니까 그냥 역사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얘기해봤어요. 좋은 영화가 있어서 추천 삼아 얘기해봤고, 자, 그 다음에 민족사관을 전개해볼게요. 그렇죠? 이들은요, 일본은 한국사를 왜곡하고요, 일제의 식민사관을 맞서서 우리 역사의 주체적인 발전을 밝히고 올바른 민족사를 찾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 경제, 사회, 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민족주의 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 이렇게 본다면 민족주의 사학은요, 역사 연구를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민족사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박은식 선생은 민족 정신을 조선의 혼으로 강조하고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를 저술을 해서 일제 침략과 민족 독립의 운동을 정리했고요. 진철호 선생은 민족주의 역사학을 기반으로 확립해서 조선상보사, 조선사 연구초 등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고대사 연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강조하고요. 정인보 선생님도 이제 심채후에 민족주의 사관을 개성해서 조선어를 강조합니다. 그 밖에 또 사회주의와 연관성이 있는 사회경제사학이 있는데 이들은요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둡니다. 그래서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 법칙에 따라서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유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주적으로 발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민사관의 이 정체성론을 비판을 하고요.
실증사학은요, 자, 문헌 고증 방법을 통해서 한국사의 실증적인 연구를 했고요. 진단학회를 조직해서 청구학회에 대항하는 이러한 모습들 보였다. 그래서 어떤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응하고자 여러 파들이 나뉘어서 다양한 사학들을 퍼뜨려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민족교육 기관 설립을 위해서 사립학교, 계량서나, 그렇죠? 야학 등 이러한 이제 교육기관들을 설치를 하죠. 그래서 근대적인 지식을 보급하고 민족의식을 구축시켰다.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교육회를 창설을 해서요. 교육의 대중화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했고 그 다음에 문맹대치운동 두 가지 있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더 이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화노동운동, 문자보급운동 어떤 운동이었는지 지난 시간 내용 다시 한번 더 복습하시면서 정리하시고요. 과학 대중화운동이라 해서요. 발명학회, 과학문명보급회를 창립을 해서 잡지 과학조선을 강행을 하고요. 과학의 날이 이때라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 국민학 교육을 극복하고 과학기술의 진흥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발전적인 운동들을 펼쳤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종교 보시면 되겠는데요. 종교는요 일단 천도교입니다. 그래서 3.1운동 준비에 실행에 큰 역할을 했던 종교입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 교육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 제2의 3.1운동을 계획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대종교, 만주로 이동을 해서요. 활발한 무장 독립전쟁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중강단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것이 이제 독립전쟁을 펼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죠. 그게 이제 어디요? 북로 군정서를 조직을 했었죠. 이 둘은요, 민족 종교였기 때문에 일제에 되게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불교입니다. 원불교는요,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를 주장하고 개간서, 저축운동을 전개하고요. 허례허식 등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남녀 평등과 미신을 타파하고 금주, 단연 등 새 생활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신교, 안학사건, 그 다음에 백오인 사건을 날조하여 탄압을 했고요. 의료, 기술, 교육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이들은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통해서 일제히 탄압을 받았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보시면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천주교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영원사 등의 이제 사회산업 그리고 의민단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라는 거. 그리고 불교는 사찰령으로 인해서 일본 불교가 침투해 나가면서 이것에 대한 저항으로 조선 불교 유신회를 조직하죠. 대표적인 분이 이제 한유웅 선생이고요. 자,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우리가 침탈을 받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되겠고 안학사건과 백오인 사건이 정리가 안 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안학사건 뭔지. 그래서 백오인 사건은 그래도 신민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정리해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되겠고요. 문학의 활동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막 중요하게 나오는 경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쭉 흐름만 잡아서 읽어가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 10년대는 최남선, 이광수가 활동을 하죠. 근데 이 두 분 나중에 이제 친일파로 행적을 바뀌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계몽적인 성격을 띠더라. 그 다음에 동인지와 같은 잡지가 20년대는 동인지와 같은 잡지들이 가능이 되고요. 사실주의와 사회주의 문학이 퍼져나갔다. 그 다음에 30년대는 일제의 탄압으로 위축되고 그냥 순수 문학들이 퍼져나갔던 시기다. 그 다음에
40년대는 말살 정책이었기 때문에 민족 그 문학 작품들이 크게 남는 게 없더라라는 거. 그다음에 저항 문화 한용운, 심훈, 이상화, 이육사, 윤동주 등의 작가들이 있더라는 거고요. 30년대는요. 최남선, 이광수 등이 일제에 적극적인 협력을 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글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욕을 먹고 있죠. 친일파로. 아무리 그래도 나라를 팔아먹냐, 친일 행적을 하냐,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계셔요. 거고, 그 다음에 영화 그냥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 파트는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조금 보시면은 최초의 서양화가였던 고이도라든지 여성화가인 이제 나혜서, 그리고 민족 정설 대변인 이중섭, 그리고 안중식은 이분은 이제 도화서 화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분이 바로 문화재 수업 파트에서 간송 정영필 선생님 나오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 문화재들을 수집을 하고요. 보존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간송미술관을 설립을 해서 지금도 성북동에 있어요. 여기서 보존 전시를 하죠.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전시하시는 분, 전시가 가끔 열려서 정말 보기 드문 작품들, 힘들어요. 지금도 보기 힘든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안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 파트를 제가 이렇게 조금 많이 설명 안 하는 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체크해서 시험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정리를 풀로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하고 그냥 암기하시는 게 이 부분은 더 좋은 파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암기해야 될 것만 미리 알려드리면서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오늘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수업이 짤막하다, 금방 끝난다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광복을 맞이했고 광복 이후에 우리 어떻게 현대사가 이루어지는지 그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광복 이후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험에서 현대사에서 잘 나오는 거는 광복 이후에 상황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6.25 전쟁 과정, 그 다음에 우리 민주주의 운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중점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2차 모의고사가 곧 그 수업을 기점으로 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2차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2차례 치른 거를 비교화해서요.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해서 수업을 현대사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모의고사 치를 거고요. 모의고사 치른 결과를 저랑 이제 상담을 또 할 거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미리 알려드리고요. 2차 모의고사도 똑같이 한 회분, 기출문제 한 회분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적 처리를 다 해 놓을 거고요. 그를 바탕으로 상담이 한 번 더 있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번 1월 말에 시험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상담들 있을 거다라는 거 미리 안내해 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